안녕하십니까, 대장장이 동키입니다. 제가 구입한 이 플래타 벌써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1년이 지난 유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유해서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이 플래타가 어떻다는 걸 좀 더 알고 구입하고, 이 플래타를 만들어 주신 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더욱더 보완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플래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적 주행 거리는 2432km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주행 거리가 얼마 안 되죠. 그만큼 새 것 같은 본래 상태를 유지해야 정상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하류부터 살펴볼까요? 상향등, 하향등 잘 들어오고, 포지션 등도 잘 들어오고, 방향 지시 등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뒷 브레이크 등도 괜찮고, 번호판 등도 괜찮으며, 방향 지시 등 역시 괜찮죠. 뭐 아주 당연한 거죠. 이제 1년 됐고 2000km밖에 안 탔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좀 값싼 중국산 오토바이들 보면 등하리에 플라스틱들이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뿌옇게 변하는데, 뭐 그런 증상은 아직 없어요. 앞쪽에서 봐도 뭐 헤드라이트도 투명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 방향지시 등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게 발청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핸들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들입니다. 이게 렌치 볼트로 되어 있는데, 생긴 거는 딱 봐도 스테인리스 제품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녹이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지역이 낙진이 많은 울산이라서 그 낙진 때문에 녹이 쓴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비슷한 재질로 보이는 다른 볼트들은 너무 멀쩡하단 말이죠. 그렇죠? 얘도 멀쩡, 얘도 멀쩡하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낙진과 세월을 고스란히 맞았을 것 같은 스크린 고정 볼트도 녹이 없어요. 이게 정상이죠. 핸들을 고정시키고 있는 이 볼트가 비정상이다. 그리고 여기 핸들 뭉치에도 벌써 플라스틱에 기름기가 빠져서 부옇게 떠 있는 모습 보이죠? 밑에 클락션 버튼도 마찬가지로 부옇게 떠 있습니다. 오른쪽 핸들 뭉치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400만원, 500만원짜리 대만산 오토바이들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들과 다른 품질을 보여준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데는 괜찮잖아요. 그리고 봉지거리대 쓴 거 없고요. 카우를 고정하는 볼트들도 문제가 안 보입니다. 여기 하나 좀 부식된 것 같은데, 이거는 왠지 제가 AS 받으면서 작업자가 카우를 풀었다 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제가 뜯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건드린 부분은 벨트 컨디셔너 바른 거 말고는 딱히 건드린 것도 없습니다. 뭐 2000km밖에 안 타는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윈드 스크린에 크랙이 간 게 보입니다. 오른쪽도 이렇고 왼쪽도 똑같이 이렇게 크랙이 가 있어요. 윈드 스크린을 잡아주는 볼트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 아닌가. 고무 부싱도 한쪽에만 되어 있고 이쪽에는 고무 부싱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좀 더 내려와서 프론트 서스펜션 쪽을 봐보면 세월의 풍파로 녹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가 좀 녹이 좀 더 쓸었는데 빛이 너무 강해서 녹이 잘 안 보이네요. 뭐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녹이 슬어 보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녹은 다 쓰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보시는 분이 내려주시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서스펜션 마운트라고 해야 되죠. 서스펜션 마운트의 볼트 유닛들은 왼쪽 오른쪽 녹슨 부분도 없고 괜찮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앞바퀴 축을 보시면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구리스가 터졌을까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구리스가 터진 게 아니라 실링이 터졌을까요? 실링이 터지고 안에 구리스가 새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게 만약에 실링 문제였다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곳에서 일어나진 않을 건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러는 거 보니까 조립 과정에 묻은 그 기름기가 먼지를 끌어당기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구리스가 발리면 좋을 건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서스펜션에 기름 비침 누유되는 거 없고요. 그리고 앞브레이크는 뭐 이상 마모 현상은 안 보이고, 이물질이 좀 튀었는지 한두 방 먹었어요. 그 말고는 심각한 이상 마모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볼트들 다 깨끗하고, 정면에서 물을 맞았을 카울 볼트도 깨끗하고요. 캘리퍼를 각 잡고 있는 마운트 볼트도 양호해 보입니다만, 여기 케이블을 잡고 있는 케이블 트레이, 여기서 살짝 녹이 비쳐요.
네, 상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걸 말씀 안 드렸네. 이 플레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오버레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 스위치의 방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오토바이들은 방수가 좀 깨져서 뭐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 플레타는 주행 중에 원치 않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오면 스로틀 레버가 안 먹히면서 주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1개월 동안 뭐 비, 바람 맞아가면서 운행해 보니까 브레이크 스위치 문제로 주행에 불편함을 준 적은 없었어요. 구입하실 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드 스탠드 볼트류 깨끗하고요. 플레타에서는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스로틀 목통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주시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제가 타보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느낌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뒤로 오면 텐덤 스텝을 고정하는 볼트, 제 눈에는 잘 보이는데 이 빛 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벌써 또 녹이 슬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이 육각 볼트는 깨끗하고요. 아까부터 자꾸 똑같은 볼트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품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커버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들 깨끗하고요. 네, 깨끗하고요. 전에도 역시 깨끗합니다. 네, 얘도 당연히 깨끗하죠. 오른쪽 텐덤 스텝에 역시 볼트 2개. 여기는 녹이 좀 더 심하게 쓸었어요. 영상에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아까보다는 녹이 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토바이가 사이드 스탠드 때문에 왼쪽으로 기울였으니까 비를 더 많이 맞았겠죠. 그래서 녹이 좀 더 심하게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제가 플레타를 구입하고 나서 바로 말씀드렸던 차대번호 이거 차량 가격이 550만 짜리인데 이따구로 차대번호를 찍어놔 가지고 완전 싸우르틱하게 보이고 있고요. 이거 요즘에 개선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녹을 안 쓸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차대번호가 차를 더 녹슬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를 만들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안에도 마찬가지로 볼트 깨끗하고 그 다음에 메인 스탠드 세우는 볼트도 깨끗하고 다 깨끗합니다. 리어 서스펜션 쪽에도 볼트들이 다 깨끗하고요. 단지 여기 살짝 쓸었네요. 그 다음에 뒷브레이크 쪽을 봐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단지 여기 이 브레이크 호스가 디스크에 닿아가지고 상처 입지 말라고 스프링 가드가 들어갔는데 이 스프링 가드가 녹이 슬어요. 기분 나쁘죠 이거. 브레이크가 여기 있음으로써 이점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내연기관 오토바이일 뿐이거든요. 내연기관 오토바이 머플러가 한 2.5기 때문에 머플러를 피해서 브레이크 장비가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내연기관이 아니고 전기 오토바이다 보니까는 머플러가 없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12시 방향 아니면 못해도 한 11시 10시 방향 쪽에 딱 갖다 놨으면 호스를 짧게 가져갈 수 있었을 거고 그 호스가 디스크 달 일도 없으니까 이런 가드도 필요 없겠죠. 가드를 넣으려면 좀 좋은 재질로 잘 넣던가. 디스크는 앞바퀴보다 더 깨끗합니다. 지금 앞바퀴 브레이크에 추가할 때부터 에어가 차 있었는데 그 에어가 차가지고 앞바퀴는 잘 사용 안 하고 뒷바퀴 브레이크를 주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앞바퀴보다 더 깨끗해요. 이물질 들어가서 뭐 맞은 흔적도 없고 뭐 2000km 됐으니까 당연한 거죠. 이 정도는 유지해 줘야 된다. 동력 전달을 담당하는 구동 파트 쪽으로 오면 여기 뒤에 있는 리어 플레이 마모가 엄청 심해요. 보이십니까? 형상이 벌써 변하고 있습니다. 꼴랑 이거 2400km 탔는데 벌써 이러면 안 되죠. 누가 보면 이거 2400km가 아니고 이거 24000km 탄 걸로 착각하겠어요. 제가 처음에 플레타 리뷰를 하면서 여기 자석을 붙여봤는데 자석이 안 붙길래 경량에 신경 썼다 잘했다 라고 좋게 본 부분인데 이렇게 내구성으로 발목을 잡을지는 몰랐네요. 저기 안에 있는 프론트 플리는 상태가 그나마 좀 나아 보입니다. 밑에 벨트는 완전 짱짱하죠. 벨트는 진짜 새거야. 누가 뭐라 생각해도 당연히 고무가 금속보다 빨리 따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고무보다 금속으로 된 리어 플리가 더 빨리 닳고 있습니다. 명원 IC가 재질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하루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상적인 교환비는 벨트 2번 교환할 때 프론트 플리 1번 교환하고 프론트 플리 2번 교환할 때 리어 플리 1번 교환하는 게 제 머릿속에 있는 교환비거든요. 근데 지금 리어 플리 2번 교환할 때 벨트 1번 교체하게 생겼다. 교환비가 영 안 맞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눈에 잘 안 보이는 곳 시트를 열어서 살펴보면 여기는 녹이 좀 쓸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볼트에 녹이 쓴 것 같진 않고 아무래도 낙진과 빗물이 고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 낙진이 녹슨 것 같아요. 볼트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밑에 들어간 자리에 아쉽지만 녹이 쓸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이것으로 외형적으로 11개월 만에 플레타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플레타의 고질적인 문제, 이거는 제가 구입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제가 구입을 나서 지금 약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 중 재부팅 현상과 그 다음에 스로틀 목통, 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구입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가 한 달 전쯤 문제가 처음 생겼습니다. 제가 뽑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이거는 괜찮겠지 하고 타고 다니는데 스로틀 목통이 생겼고요. 그리고 재부팅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제가 재부팅 현상을 살펴보니까 재부팅 현상을 재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재현이 가능한 부분이 전기 오토바이들은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또 분리를 또 쉽게 하다 보니까 보통 원터치, 아니 원터치보다 더 간단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게 왠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플레타도 보시면 지금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로틀 레버를 당기면 네, 출발하죠. 지금 배터리 상태는 A 100%, B 99%에서 지금 B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B 배터리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재부팅 되죠? 다시 연결하면 또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원터치로 뺐다 조립하는 게 좋은 거지만 언젠가는 접촉 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 보거든요. 차단기도 125A짜리 들어가 있으면 적은 용량의 전류가 흐르는 것도 아닌데 항상 접촉 불량에 문제를 달고 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는데 또 재부팅은 또 금방 되니까 다시 재출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플레타 구조는 그렇지 않죠. 플레타의 동작 시퀀스가 부팅이 되면 사이드 스탠드를 접고 피해가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준 후에, 와, 이 보십시오. 브레이크 레버 힘도 안 줬는데 지금 앞브레이크 끝까지 다 닿았어요. 이게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이러더라고요. 요거 촬영할 때 잘 나왔네. 튼 앞 브레이크 신호를 주면 오라고 나오고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해 놓고 자, 비슷하게 재부팅. 여기서는 파킹으로 들어가니까 암만 스로틀 레버를 당겨도 출발할 수 없습니다.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껐다 켜고 밖에 들어가고 있죠. 브레이크 신호 들어와도 갈 수가 없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쫙 달리고 있다가 재부팅, 브레이크 신호를 넣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행하고 있다가 그 도로 한복판에서 무조건 멈추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사람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접촉 불량뿐만 아니라 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재부팅이 된다 그러면 멈췄다 가는 거를 안 멈추고도 다시 재출발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 네, 그 말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배터리가 20%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A 배터리, B 배터리 아주 빠르게 운전자가 느끼지도 못하게 A 배터리, B 배터리 전환돼 가면서 교차 소모를 하는데, 이 B 배터리의 접촉 불량으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A 배터리가 개입해야 되지 않냐. A 배터리가 개입하고 B 배터리를 사용 안 하면서 경고등을 켜는 거죠. 오너들은 그 경고등을 보고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몇 번 경고등, 예를 들어서 B 배터리 통신 오류, 그 해결 방법에 B 배터리 커넥터를 뗐다가 완전히 재결합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서도 계속 문제가 지속된다 그러면 뭐 서비스센터 연락하세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프트웨어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고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드 스탠드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 스탠드가 세워지면 저렇게 레디라는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달리고 있다가 사이드 스탠드 세워지면 네,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사이드 스탠드가 다시 접혔다. 그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가요. 이것도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잡히기 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물론 주행 중에 누가 사이드 스탠드를 세우냐 그럴 수도 있지만, 비 오는 날에 주행하다 보면은 물로 인해서 접점 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저 스탠스가 고장 나가지고 잠시 잠깐 접점이 붙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또 스로틀 모통이 걸린다. 스로틀 모통이 걸리면 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도로 한중간에 섰다가 가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행 중에 만약에 사이드 스탠드가 세워졌다, 계속 갈 수는 있어야죠. 계속 갈 수는 있대. 또 경고등을 띄우고, 경고등이 뜨면 우리가 설명서를 쳐다보고 사이드 스탠드가 제대로 접혔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러고도 지속된다 그러면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근데 뭐 계기판에 표시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 좀 안 좋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리라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플레타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이런 현상이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알고 구입하셔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늦은 밤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었는데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덩키였습니다.